안녕하세요. 부산 황정민 부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정보들 콥사버 코스타의 블루베리 크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작년에 일하면서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라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작년 6월 중순에 콥사버로 이동을 했고요. 8월 1일에 인덕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계속 일을 하면서 12월 중순 말까지 일을 했고 바로 지역 이동을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이 콥사버 코스타, 코린디 코스타에 지원하고 나서 일명 존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 또한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 그린쉐드를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왜 찾아갔냐? 제가 작년에 검색해 봤을 때 블로그에서는 지원을 하고 나서 그린쉐드에 가면은 웨이팅 번호라는 거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기준으로 자신이 언제쯤 인덕션을 받을 수 있는지 감이라도 잡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오로지 인터넷 지원만 되고 웨이팅 번호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플라이를 하고 나서 2주 후에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는데요. 2주 동안은 아무리 그린쉐드에 연락을 해서 자기가 어느 단계인지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2주 동안 프로세싱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주 후부터 순차적으로 인덕션 메일이 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코스타는 경력자 우선순위라 처음 지원하신 분들은 그만큼 인덕션을 늦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쉐드에 여러 번 갔을 때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력자들이 옵니다. 계속 와요. 갈 때마다 없던 날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 경력자인데 인덕션 날짜 잡으러 왔어 하면 페이롤 넘버 말하고 지원한 날짜 말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인덕션 메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웨이팅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다면 좋았던 케이스인데요. 비슷하게 지원한 지인들보다는 빠르게 인덕션을 보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덕션을 보고 나서는 종이 가방을 나눠줘요. 종이 가방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무슨 정보냐? 자신이 속하게 될 크루 이름과 자신이 일을 시작하게 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방 안에는 코스타 전체 지도가 있어요. 그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종이 가방에 날짜랑 크루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며칠 후에 전화로 너는 무슨 크루에 배정됐고 첫 출근 날짜는 언제야?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로 출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크루로 배정을 받았더라도 일 시작 날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인덕션만 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죠. 나도 이제 블로그에서처럼 데이오프에는 막 이 바다 저 바다 놀러 다니면서 이게 호주 대기업 농장 코스타지를 외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웬걸 저는 작년에 소문 무성한 홀딩 크루 Q 크루에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작년 기준 코스타 하이 시즌에서는 줄루, 양키, 엑스레이를 비롯한 10개 이상의 크루들이 블루베리를 땄는데요. 너무 바쁜 날에는 라즈베리 크루도 와서 블루베리를 피킹했던 적도 많습니다. 작년에 블루베리 크루는 알파벳 역순으로 생겨났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크루들은 모두 다 경력자로만 이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코스타가 두 번째거나 그 시즌 때만 일하는 지역 주민들로만 구성돼서 엄청나게 빨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코스타 크루는
총 4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뭐냐? 이거는 작년에 블루베리 코디네이터가 직접 얘기한 내용이라 올해도 그 큰 틀을 벗어나진 않거나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 크루, 일명 홀딩 크루입니다. 작년에 크루가 잠깐의 1.0 시스템으로 피킹을 하다가 2.0 뉴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 와중에 제가 속했던 Q 크루는 작년 크루들 중에 최장기간인 2달 가까이 홀딩 크루를 고집하다가 드디어 10월 1일부터 뉴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홀딩 크루는 L 크루가 됐습니다. 홀딩 크루는 기존 방식인 올드 시스템으로 피킹을 하다가 다른 크루에서 공백이 생기면 그때 다른 크루로 헬퍼를 가게 돼요. 올드 시스템은 피킹, 트레이 패킹, 체력 반납까지 하는 방법인데요. 이 3가지를 혼자서 하는 거예요. 피킹을 하고 바켓이 다 차면 트레이에 패킹을 합니다. 다 찬 트레이를 체리엇에 반납을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잠시 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 올드 시스템으로 피킹을 하다가 피커들의 피킹 레이트 정보가 모아지면 팀을 구성하고 2.0 뉴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게 돼요. 두 번째, 2.0 뉴 시스템 크루입니다. 뉴 시스템은 작년에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피커는 피킹만, 패커는 패킹만 하면 돼요. 피커가 피킹을 완료한 바켓을 바닥에 두면 패커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패커는 그 바켓을 피커의 트레이에 패킹을 하게 됩니다. 빈 바켓은 다시 피커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패커들은 다 찬 트레이를 체리엇에 반납하게 돼요. 그리고 피커는 컨트랙 잡이고 패커는 아울리 잡입니다. 제가 교육에서 들은 정확한 명칭으로는 패커가 아니라 캐리어, 플루터입니다. 보통 뉴 시스템에서 포지션은 슈퍼바이저가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피커, 패커 이 2가지로 구성하는 경우와 피커, 패커, 캐리어 3가지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일했던 크루의 경우에는 한 팀당 10명의 피커, 2명의 패커로 구성했고요. 이게 크루별로 조금씩 달라요. 어떤 크루는 10명의 피커, 1명의 패커로 구성을 해두고 피커 중에 캐리어만 써서 바켓만 수거하고 리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홀딩 크루 일할 때 슈퍼바이저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Q 크루에서 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공통된 질문을 합니다. 그거 진짜냐고. 완전 소문 장난 아니던데. 엄청 테러를 하던데 사실이냐고. 크루 안에서는 어땠냐. 슈퍼바이저가 모닝톡 할 때 오늘 느린 사람 피드백 티켓 줄 거야. 2장 받으면 너는 일을 잘려. 네가 크루 이동을 하고 싶으면 탑피커를 해.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엄청 어렵게 들어왔었는데 코스타를 마음 졸여가면서 매일매일 출근을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매일 다른 크루에 공백 자리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헬퍼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거 덕분인지 때문인지 안 가본 크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가지 모두 다 피킹을 해봤고 패커로도 일을 해봤어요. 피커로 일하는 경우에는 뉴 시스템이 훨씬 좋습니다. 전제 조건만 잘 따라준다면 말이죠. 전제 조건이 뭐냐? 바켓만 잘 수거되고 잘 리턴된다면 훨씬 좋습니다. 왜? 패킹하는 시간과 체력 반납하는 시간이 전부 다 피킹하는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입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피킹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헬퍼를 갈 때면 되도록 아울리 잡인 패커나 캐리어를 원했는데요. 피킹하는 양이 많을수록 패커의 일이 힘들어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하이 시즌 중에 한 번을 저희 팀 피커가 총 10명이었는데 하필 그날은 탑 1, 2, 3등이 다 저희 팀이었어요. 그리고 피킹한 양을 봤는데 기본 100kg 이상을 딴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패커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왜? 바켓을 수거하고 리턴하는 시간을 그 피커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고
또 실수 없이 패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패커가 엄청나게 힘든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이 무엇이냐, 패킹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굳이 아울리 잡인 패커나 캐리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피킹 스피드 어느 정도냐면요, 절반 이상 정도만 된다면 굳이 패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패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새로 생긴 뉴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피킹을 하고 결과지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양보다 너무 적게 나온다든지, 다른 사람 바켓이 내한테 온다든지, 그리고 내 바켓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간다든지, 바켓을 땅바닥에 놔뒀는데 쓰러져서 블루베리를 쏟는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발로 차서 엎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패커들이 내 바켓을 들고 가면서 블루베리를 한 알 한 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버리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켓에 눈에 띄게 이름을 크게 적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리고 바켓에 블루베리를 가득 담지 않고 8부 정도 담는다든지, 기우뚱하게 놔두지 않고 최대한 평평하게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팀 대만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애타게 부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진짜 세상 떠나가라 할 정도로 불렀는데, 저 무슨 일인가, 거미 때문에 그런가, 거미줄 때문에 그런가 해서 달려가 봤더니 자기가 피킹을 하는데 지 바켓을 지가 발로 차서 엎어버린 거예요. 블루베리가 다 쏟아진 거지. 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는 피킹도 못하고 바켓만 바라보고 그냥 저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여자친구 불러서 그 블루베리를 다시 담으라고 하고 저 혼자 일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날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서 다 한다고. 그럼 여기서 몇몇 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패커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패커 하고 싶다. 패커는 슈퍼바이저의 재량인데요. 어떤 크루는 피킹 레이트가 낮은 사람을 패커로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크루는 자기랑 친하다고 해서 패커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제일 좋은 경우인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시켜주는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크루를 배정받냐, 어떤 슈퍼바이저를 만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홀딩 크루 때 다른 크루에 헬퍼 가서 패커를 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밀어붙였습니다. 그걸로 어필을 했어요. 슈퍼바이저가 영어를 못한다고 위태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뉴 시스템으로 바뀌고 난 후부터는 패커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패커는 러너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팀별로 구역이 정해지면 패커는 피커들에게 롤을 지정해주고 피커들은 피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팀당 총 6개의 롤을 지정받게 되는데요. 피킹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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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가지 롤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롤은 스페어로로 남게 됩니다. 이 스페어로는 누가 피킹을 하냐, 이 5개의 롤 중에 피킹이 먼저 끝난 피커가 스페어로를 피킹을 시작한다 라고 교육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작년에 시작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크루가 뉴 시스템이었던 만큼 올해도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0 올드 시스템, 두 번째, 2.0 뉴 시스템, 두 가지 크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